흔히 애덤 스미스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별명이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그 이미지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입니다. 자, 애덤 스미스 하면 어떤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기심, 자유시장,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개념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죠. 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개인의 이기심, 탐욕은 좋은 거야 라는 식의 생각,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시장, 그리고 이 모든 걸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마법 같은 보이지 않는 손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스미스 철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사실은 도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자였고 그의 핵심 사상이 무려 200년 넘게 왜곡되어 왔다면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 진실을 파헤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미스가 경제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훨씬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의 경제학 대표작 국부론은 1776년에 나왔죠. 그런데 도덕에 관한 책, 도덕 감정론은 그보다 무려 17년이나 빠른 175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스미스 사상의 진짜 출발점, 그 뿌리는 경제가 아니라 바로 도덕이었던 겁니다. 그의 첫 책, 도덕 감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공정한 관찰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어떤 심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 존재가 야, 너 지금 행동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미스의 첫 번째 고민은 이거였어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데 대체 어떻게 이기심을 누르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그의 진짜 첫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덕을 고민하던 철학자 스미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유럽을 여행하면서 여러 사상가들을 만나게 된 건데요. 이 경험을 통해 당시 경제계를 지배하던 생각, 바로 중상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스미스의 생각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기존에는 나라의 부가 뭐냐 물으면 나라 창고에 쌓아둔 금과 은이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스미스는 아니다. 진짜 부는 국민들이 땀 흘려 만들어내는 물건과 서비스의 총량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건 정말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이 유명한 문장이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사장님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맛있는 빵을 만드는 거고, 우리도 맛있는 빵을 먹고 싶으니까 기꺼이 돈을 내는 거고요. 이렇게 각자의 이익을 좇는 행동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1단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2단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이 붙고 더 좋은 물건, 더 싼 가격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모든 과정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 것처럼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정말 명쾌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이요. 국부론 그 두꺼운 책 전체에서 딱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정답은 단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이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이 개념이 후대에 와서 얼마나 부풀려지고 맥락과 다르게 쓰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한쪽에는 도덕을 외치는 철학자 스미스가 있고 다른 쪽에는 이기심을 말하는 경제학자 스미스가 있어요. 이 둘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둘을 하나로 합쳐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스미스는 자유시장이 무슨 정글 같은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반드시 공유된 도덕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도덕 없는 시장은
그냥 약탈의 장이 될 뿐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위대한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만나는 겁니다. 개인의 이기심 추구?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회가 용납하는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도덕은 그 차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핸들이자 브레이크였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우리는 그를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작 스미스 버니는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가 꿈꿨던 건 그의 첫 책에서 말했던 그 도덕적 남침반이 이끄는 인간적인 얼굴을 한 자유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럼 스미스가 진짜로 꿈꿨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힌트는 책의 원제에 있습니다. 국보론의 영어 원제는 wealth of nation이 아니라 복수형인 nations입니다. 한 나라 혹은 특정 계층의 부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이었어요. 도덕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서 모든 나라가 함께 번영하는 세상을 연구했던 애덤 스미스. 만약 그가 지금의 우리 세계 경제를 본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